안녕하세요. 연수구 의원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좁은 땅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상호를 불신하는 부정적 공격을 멈추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서로에게 가슴 아픈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세계가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마음도 열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만 연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연수구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연수구청 전략사업추진단을 비롯하여 17개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관계자분들과 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셔서 연수구의 성장은 계속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연수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계획이 눈에 띄어 구청장님께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연수구 소재의 신양에 2019년 4월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국제 여객 터미널이 개장됩니다. 2020년도부터는 중구 내항과 남항에서 운영 중인 한중 카페리 노선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바다로 세계로 나아가는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남북 평화 모두와 때를 같이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손님들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 연수구는 손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입니다. 항만, 물류, 관광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담 부서가 있어 해양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진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다듬어갈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연수구 신항이 선박들의 기항지로만 활용되지 않고 크루즈선의 모항이 되어 선박 내부에 필요한 물품들, 즉 선용품을 연수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납품하고 관광객들과 입항 선박의 선원들이 단기간이라도 체류하면서 연수구에서 관광과 쇼핑 등 소비 활동을 한다면 연수구의 지역 경기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담 부서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이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부서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류시설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운송으로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 차량들의 통행량도 증대될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셨으리라 봅니다.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회 밤샘 주차와 신도시 내 주거지역으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35만 연수 구민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태 의원께서 매우 시적절하게 2019년 크루즈 전용 터미널 및 국제 터미널 개장과 또 신항만 개장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우리 연수가 받아 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통행량의 증대로 인한 혼잡과 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일반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실제로 우리 연수구가 이미 항만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현실적으로 잘 피부에 이렇게 못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시설 자체가
일정하게는 이격돼 있고 또 바다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좀 보는 기회가 주민들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더라도 이미 인천 신항, 우리 송도 인천 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대체로 항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미 2017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컨테이너 1TU, 되게 20피트짜리입니다. 20피트짜리를 1TU라고 합니다. 조금 큰 게 40피트면 2TU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물동량이 현재 304만 8,233TU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항의 SNCT와 HJIT, 선광과 한진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149만 1,763TU, 이미 49%의 실제 인천항에서의 물동량을 우리 연수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26일 날 개장할 우리 여객 터미널과 터미널 및 국제여객 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의 형태가 현재까지 보면 2016년도에 92만 명의 카페리 여객을 소화해냈습니다. 지금은 잠시 한중관계 악화, 사드나 그만령으로 인해서 약 40만 정도 단위로 지금 7월 현재 2018년 7월 현재 38만 8천까지 줄어 있긴 합니다만, 연간 100만 예상은 이제 금방 돌파할 거로 예상되고,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송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리 화물도 TU로 따져서 40만 TU 정도가 또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당장 내년도에 2019년도에 최소한 연수구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제가 보기에는 200만 TU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명실상부한 항만 도시로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항만이 아니고 가장 신항의 체제를 갖추고 가장 큰 배들이 접안해서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그런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주민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도 피부로 와닿는 우리 이런 항만 시대에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는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여건을 고려할 때 대내적으로 인천항 신국제터미널 개장 및 인천 신항이 확장되고, 대외적으로는 특히 저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 화해 무드와 발맞춰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는 항만 물류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물류 거점 중심 도시의 도약과 항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 확보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루즈 관광 시장 확장에 따른 크루즈 관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연수구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항만 물류 관광 산업 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공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교류도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수립 및 전략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 인천시,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 관광객 및 선원 체류 유도 방안에 대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국제여객 터미널이 개장되면 인천 신항에 운영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과 함께 화물과 여객이 모이는 인천의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연수구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 골든 하버라 불리는 신국제여객 부두가 2019년도에 개장되면
동북아 크루즈 여행을 위한 세계 유수의 크루즈 선박과 여객이 몰려들 것이며 중국 내왕과 남항에서 운영 중인 한중 카페리 노선이 2020년도부터 이전 운항하게 되면 연수가 진정한 의미의 항만 물류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처럼 항만 물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연수구는 물류와 관광객 집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회를 맞이하지만 이면에는 교통, 환경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함께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의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반, 교통수송 대책반, 항만 관련 산업 육성 추진반 등 TF팀을 구성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및 선원들의 체류 유도를 위한 관광 정보와 버스 노선 등을 포함한 쿠폰북 제작, 셔틀버스 제공 등을 통해 연수군의 소비 유도를 촉진하고 국내외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크루즈 터미널 개장에 맞추어 불꽃 축제 등 대형 이벤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은 인천에 입항하는 크루즈의 기항지 역할만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크루즈부두 개장과 급변하는 남북화의 분위기와 함께 인천항, 남포항, 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모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드시 관철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배후부지의 선용품 보급을 위한 냉동창고, 선용품 시장 형성 등 항만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8일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인천항만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 내 선용품 시장 형성은 모항을 중심으로 해당 선사업 업체 간의 연간 계약에 의해 보급되고 있으나 모항 형성을 대비 장기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상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부원해 말씀드리면 실제 여객터미널과 크루즈 항만이 완성되게 되고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실제 선내의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은 전제는 모항이, 즉 출발하는 기지가 우리 송도 크루즈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도 크루즈를 여행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크루즈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형태로 선원들이 그 고용으로 차출되기도 하고 실제 그 분위기를 지역 분위기를 크루즈 그 배 내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중국과 우리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즉 대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크루즈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분위기, 한국적 분위기, 동양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형태의 연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젊은 미래 세대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지금부터 매우 철저하고도 기간 해온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천시 정부와 항만공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먼저 화물차량 통행 안전 확보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터미널 및 신국제여객 터미널 개장으로 인하여 화물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 수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터미널 인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터미널 통행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 북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하여 인천 남항 교차로에서 김포까지 총 연장 28.5km의 인천 김포 구간이 2017년에 개통되었으며
수도권 남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인천 안산 구간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터미널과 아암물류 2단지에서 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암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난 2017년 10월 옹암 지하차도를 개통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현재 6차로인 암대로를 8차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암 1교 주변의 터미널과 암물류 2단지가 조성 중인 송도 909 암로를 잇는 왕복 4차로 길이 670m의 지하차도를 2020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하여 신국제역 터미널과 암물류 2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업무지구역을 종점으로 하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가칭 국제역 터미널역까지 구간을 연장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터미널 인근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인천 신항 개장 이후에 늘어난 화물자동차 유입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및 신도시 내 화물자동차의 주거지역 진입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연수경찰서 합동으로 인천 신항 부근 및 송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2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화물 자동차의 주거지역 진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7월 6일 인천지방경찰청 제6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송도 신도시 내 주거 밀집 지역 및 잭 니클라우스 컨트리클럽 외곽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였고 이와 같이 통행 금지 구역을 박스형으로 이 잭 니클라우스 부분에서 이렇게 이 송도 구역을 전체로 다 해서 이 밖으로 밖에 부분으로만 활용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들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아음대를 지나 송도 4교 바이오산업교입니다. 및 송도 5교 신항만교를 통하여 인천 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 우회 경로 설정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구역청 스마트시티과에서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약 130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인근에 예송중학교나 이쪽에 나갔을 때 여전히 아직도 완벽히 차단되지 않고 컨테이너, 화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과 앞서 얘기한 130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단을 보면 아까 얘기한 박스형으로 외곽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9년 6월 신국제터미널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개장을 하게 되면 화물처를 위한 화물자동차 추가 유입으로 인하여 인천 신항 개장 때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초기에 지속적인 차고지 외 밤섬 주차 단속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자꾸 오는 이유는 그 다음날 반입시켜야 되거나 바로 출발하기가 뭐한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주박차 지역에다 갖다 놓지 못하니까 인근에다가 이제 주박차를 시키고 새벽에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또 화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계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또 사실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실제로는 차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주차장을 마련해서 잠자고 실제 좀 쾌적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 화물자동차 주차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송도 제10공구에 조성된 인천신항과 관련해서는 관리부두와 컨테이너부두 두 곳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현재도 운영 중에 있긴 합니다. 앞으로 개장된 신국제터미널에서 발생할 추가 물동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근 아하물역 2단지 내에도 추가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에 주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창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최첨단 항만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시점에 발맞춰서 새로운 해양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 5기 때도 항만 자문관을 두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만 또 중간에 중단된 쓴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 신항만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연수구가 자랑스러운 항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임시의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